2024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26번서부터 30번까지 해설입니다. 먼저 26번입니다. 실수 A는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고 합니다. 따라서 A분의 10은 1보다 작고 1보다 10이 크고 10보다 10A가 크다.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10분의 A는 1보다 크고 10보다는 작습니다. A는 10보다 크고 A보다는 10A가 커야 됩니다. 이 부등식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로그 A분의 10은 음수임을 알 수 있고 로그 A의 10분의 A는 0에서 1 사이의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 A의 10A와 로그 10의 A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그 A의 10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로그 A는 1보다 크므로 로그 10의 A가 로그 A의 10A보다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기 순서대로 숫자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숫자들이 각각 P, Q, R, S이므로 선분 PS의 길이는 다음으로 계산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값이 3분의 10이라고 했으므로 로그 A는 3분의 5가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30 곱하기 선분 QR의 길이입니다. 30 곱하기 선분 QR의 길이는 이 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걸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그 A가 3분의 5이므로 정답은 36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각 A, B, C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한 각이 세타인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일 때 빗변의 길이는 4, 밑변의 길이는 1이 됩니다. 이때 높이는 루트 15가 돼서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씁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32파이이므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32가 되고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15이므로 선분 AC의 길이는 2 루트 10이 됩니다. 다음 각 BAD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고 선분 AB의 길이를 A, 선분 BC의 길이를 B라고 하면 삼각형 ABC에서 다음과 같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므로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평행사변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얻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A 플러스 B가 10이므로 AB는 24가 됩니다. A와 B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근은 4와 6이므로 A가 4가 되고 B가 6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분 AB의 길이는 4고 선분 AD의 길이는 6입니다. 이제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선분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다음처럼 쓸 수 있고 이 식을 통해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고 선분 BD의 길이는 8이라고 했으므로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5분의 16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넓이입니다. 이 넓이를 P분의 Q파이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이 정답이므로 정답은 271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조건 가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x를 다음과 같이 둡시다. 그리고 대입합니다. 만약 r이 0이 아니라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2가 돼서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r은 0이어야 합니다. r이 0이므로 위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면 좌변은 q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q고 이 값이 2이므로 q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즉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fx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f의 x-4는 다음처럼 쓸 수 있고 f의 x 플러스 1은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나의 극한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분모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가 3일 때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p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또 a가 마이너스 3일 때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p가 마이너스 21분의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p는 양수이므로 p는 12분의 1이라고 하면 됩니다. p가 12분의 1일 때 a가 3인 경우 분모 분자가 모두 0이 돼서 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분모는 0이 되는데 분자가 0이 되지 않아서 나의 주어진 식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p를 12분의 1이라고 하면 나의 주어진 식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a의 개수가 1개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다음과 같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f24의 값이므로 정답은 40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자연수 p와 0 이상인 실수 q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fa equal q인 서로 다른 모든 양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a는 fx equal q의 서로 다른 양수근들을 의미합니다. 이 양수근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첫 번째 수가 a1이고 두 번째 수가 a2 이런 식으로 수열 an을 정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정식에서 절대값 p sin x q equal q를 만족하는 x는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x들입니다. 첫 번째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즉 fx equal q를 만족하는 근들은 y equal p sin x라는 그래프가 y equal eq와 만나는 점의 x좌표들과 y equal p sin x와 y equal 0, 즉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함수 fx의 최대값은 15라고 했습니다. p는 자연수이고 실수 q는 0 이상이므로 함수 fx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방정식 fx equal q로 돌아와서 y equal p sin 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p, 최소값은 마이너스 p입니다. 이 그래프가 y equal eq와 y equal 0, 즉 x축과 만나는 점들을 확인해야 되므로 이 그래프 위에 y equal eq와 y equal 0 직선을 그립니다. y equal 0는 x축이고 y equal eq는 eq가 p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eq가 p하고 같을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eq가 0하고 p 사이일 때는 y equal eq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eq가 0일 때는 y equal eq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fx equal q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로 경우를 나눠야 됩니다. 먼저 eq가 p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x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fx equal q를 만족하는 양의 실근들은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a1은 파이고 a2는 2파이고 a4는 4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확인하면 일곱 번째 근은 7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세 항 a1, a4, a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즉 이런 경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때도 p 플러스 q는 15이므로 p가 1일 때 q가 14일 수 있고 p가 2일 때는 q가 13일 수 있습니다. p가 3일 때 q는 12일 수 있고 p가 4일 때 q는 11일 수 있습니다. p가 5일 때 q는 10일 수 있고 p가 6일 때 q는 9여야 합니다. p가 7일 때는 q는 8이고 p가 8일 때는 q는 7입니다. p가 9일 때 q는 6이고 p가 10일 때 q가 5가 되어야 되는데 이 q는 p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이런 경우에 요거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오는 pq의 순서쌍의 개수는 9개가 됩니다. 다음 EQ랑 P랑 같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래프가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fx equal q의 근들은
y p sin x의 그래프와 y EQ가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리고 y p sin 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A1은 다음과 같고 A2는 요점에 해당합니다. A3는 요점에 해당하고 A4는 요점에 해당합니다. A1은 2분의 파이고 A2는 파이고 A4는 2분의 5파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일곱 번째 해는 2분의 9파이가 돼서 조건 가에 A1, A4, A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도 P 플러스 Q는 15인데 P가 2Q이므로 Q는 5가 돼야 되고 P는 10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EQ가 P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fx equal q의 근들은 a1, a2,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요점 a3, a4, a5, a6, 그 다음 y equal p sin x가 x축과 만나는 요점 a7, 이런 식으로 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a1, a4, a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지 않으므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EQ가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fx equal q의 근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a1이 파이, a2가 2파이, a4가 4파이, a7은 7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a1, a4, a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즉 조건에 맞습니다. 이때도 p 플러스 q는 15이므로 이런 경우 q는 0이 되고 p는 15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는 두수 PQ의 순서쌍은 15,0 하나가 나옵니다. 이것으로부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두수 PQ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는 11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A2 플러스 A3는 0이라고 했으므로 A3는 마이너스 A2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수열 AN의 첫째 항은 정수라고 했고 D와 R도 정수라고 했으므로 수열 AN의 숫자들은 모두 정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A2가 0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2가 0일 때 A3는 0이 되고 이런 경우 D가 0이 돼서 수열 AN의 다섯 번째 항은 16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A2가 0보다 작을 때 A3는 A2의 R을 곱해서 RA2로 계산이 되는데 이 A3가 마이너스 A2라고 했으므로 이런 경우 R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A3는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때 만약 A1이 0보다 작으면 A2가 양수가 돼서 A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D는 A2-A1으로 구해지고 이렇게 구한 D는 0보다 작습니다. A3는 0보다 크므로 A4는 A3에 D를 더해서 다음처럼 구해지고 이렇게 구한 A4는 0보다 작으므로 A5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 A1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수열 AN에 0이 되는 항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건 R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A2는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므로 A2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D를 0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수열 AN은 점점 커집니다. 즉 조건 R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A2가 0보다 크므로 A3는 A2 플러스 D로 구해지고 이 A3가 마이너스 A2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A2가 0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3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4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이때 R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4는 음수가 돼서 수열 AN은 계속 작아지기만 합니다. 즉 조건 R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R은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4는 양수입니다. A4가 양수이므로 A5는 A4에 D를 더해 다음과 같이 구해지고 A5가 16이고 D는 마이너스 A2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A2는 16의 약수입니다. 따라서 A2는 1이거나 2이거나 4이거나 8이거나 16일 수 있습니다. 이때 R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D는 다음처럼 구해집니다.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열 AN을 모두 써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항이 1이고 D가 마이너스 2일 때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세 번째 항이 음수이므로 네 번째 항은 여기에 R을 곱해 18이 됩니다. 18이 양수이므로 다섯 번째 항은 16이 되고 16이 양수이므로 그 다음 항은 14, 그 다음 항은 12 이렇게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0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는 음수이므로 그 다음 항은 R을 곱해 36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줄어들어 0까지 줄어들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시 36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나옵니다. 요 항을 K번째 항이라고 하면 요 항은 K 플러스 20번째 항입니다. 즉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A2가 2일 때 A2는 양수이므로 세 번째 항은 여기에 D를 더해 마이너스 2가 되고 세 번째 항이 음수이므로 네 번째 항은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곱해 20이 됩니다. 20은 양수이므로 그 다음 항은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더해 16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어 언젠가는 0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를 더해 마이너스 4가 되고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10을 곱해 40이 됩니다. 또 줄어들어서 0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0을 곱해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수열이 써집니다. 요 항을 K번째라고 하면 요 항은 K 플러스 12번째이므로 조건 나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서 두 번째 항이 2가 되도록 하는 첫 번째 항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은 6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A1은 6입니다. 다음 A2가 4일 때 4는 양수이므로 D를 더해 다음 항 마이너스 4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4는 음수이므로 R을 곱해 다음 항 24를 구하고 24는 양수이므로 D를 더해 다음 항 16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0이 되고 또 D를 더해 마이너스 8을 얻습니다. 마이너스 8은 음수이므로 여기에 R을 곱해 다음 항은 48이 되고 그 다음 항은 40 이렇게 줄어들어 언젠간 또 0이 되고 마이너스 8이 나오고 그 다음 항은 48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 써집니다. 이 항을 K번째라고 하면 이 항은 K 플러스 8번째가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A2가 8인 경우에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 항은 32가 됩니다. 줄어들어서 0까지 되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4를 곱해 64가 되고 줄어들어서 0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또 음수이므로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서 64가 되고 줄어듭니다. 이렇게 숫자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요 항을 K번째라고 하면 요 항은 K 플러스 6번째입니다. 따라서 조건 나를 만족하므로 이때 될 수 있는 A1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A1이 24일 때 A2가 8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1이 마이너스 2일 때도 A2가 8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A1은 2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습니다. A2가 16일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6이 되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3을 곱해 48이 됩니다.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32를 더해 16이 되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32를 더해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또 마이너스 3을 곱해 4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수열이 써집니다. 즉 조건 나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A1의 값들은 마이너스 2와 24, 6이고 이것들의 합은 28이므로 정답은 28입니다.